자, 593번. 로그 x제곱 더하기 로그 3의 x의 제곱 빼기 4가 0이래요. 우선 저식을 좀 정리를 하면 로그 3x 전체의 제곱 더하기 2배 로그 3의 x 빼기 4가 0인데 이걸 만족하는 x가 알파 베타래.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한다면 저식이 t의 제곱 더하기 2t 빼기 4는 0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그때 t의 두분이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 이렇게 돼버려. 이해돼? 우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두근의 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로그 알파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 알파 요거 녀석은 결국엔 로그 3의 알파분의 로그 3의 베타 더하기 로그 3의 베타분의 로그 3의 알파 이렇게 표현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 녀석이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분의 크로스로 곱하면 뭐가 돼? 로그 3베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3알파 전체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거든? 이해되니? 그럼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는 이게 마이너스 4지. 그지?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거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몇 배 빼주면 돼? 2배. 그럼 4 더하기 8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 다음 또 쌤 무슨 예리 있어요? 응? 무슨 예리 있어요? 나 화목금. 오늘은 내가 건강검진 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뭐가 좀 안 좋아서 병원 아침에 들러서 진찰 받고 다음 주에 다시 뭐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그래? 부득이하게 좀 나왔어. 626번 600 26번 626 얘는 이렇게 지수에 뭐가 있는 형태야? 로그가 있는 형태죠. 근데 보면은 지수에 밑이 3인 로그가 있잖아. 그래서 우선은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해 줄 거야. 그럼 밑이 3이라 함은 1보다 큰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을 바깥으로 뚝 떨굴 거야. 뚝 떨구면 마이너스 로그 3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이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x제곱인데 이가 내려와서 로그 3의 x 이렇게 돼버리겠지. 얘를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로그 3x 전체의 제곱 더하기 2배 로그 3x 더하기 로그 3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을 하려면 그냥 우리가 로그 3x를 만약에 t로 놓는다고 하면 t의 범위가 모든 실수잖아. 그치? 그럼 결국엔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로그 3a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로그 3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 다음 또 반감기랑 물리학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반감기? 어디 있지? 그 다음 페이지. 요거?
아니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거기 위에 방금 유형이시. 근데 이게 반감기라는 게 이래. 이 반감기라는 게 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보통 우리가 이거에 대한 관계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기준인 거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반감기를 C라고 하잖아. 그러면 C가 기준인 거야. 그래서 C분의 T 이렇게 관계식을 항상 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10년이래. 근데 처음 물질의 양이 512g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10년이 지났어. 그럼 이 물질의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25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또 여기에서 10년이 지나면 이 남아있는 물질의 또 절반이 돼서 128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를 관계식으로 세우면 처음 물질의 양이 512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1에 반감기가 10년이니까 10분의 t 관계식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럼 10년이 지났어. 그럼 여기 이렇게 10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2분의 1의 1제곱이니까 2, 5,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근데 20년이 지났어.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린 거야? 20년이 걸린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항상 이 분모의 반감기 그 기준이 되는 기간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 거기 있는 문제들의 관계식이 다 이런 식일 거야. 이거 봐봐. 이 문제를 봐도 반감기가 24년이잖아. 그러니까 24분의 t 이렇게 식을 세워놨잖아. 그리고 얘 봐봐. 5730년이 반감기잖아. 5730분의 x 이렇게 세워놨잖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식을 만들어 놓은 게 반감기예요. 그래서 636번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푼다 그러면 반감기가 24년인 어떤 방사성 물질의 질량이 처음량이 Ag이었대. 그랬을 때의 T년 후에 남아있는 양을 FT라고 하면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럼 물질의 질량이 초기 질량이 60%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A 곱하기 2분의 1에 24분의 T제곱이 초기 물질의 60% 그러니까 A 곱하기 0.6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해라 그 말인 거라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A는 지워버릴 거 아니야? 근데 이 0.6이라는 값이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은 되지 않으니 상용로그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상용로그 2분의 1에 24분의 t제곱은 상용로그 0.6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은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4분의 t에 로그 2는 로그 10분의 6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로그 2랑 로그 3 값 주어졌잖아. 로그 2는 0.3이래. 그럼 마이너스 24분의 t 곱하기 0.3 이거는 두 개 더하면 0.78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0.22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소수점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게 0.1이 되고 이게 8이 되겠죠. 그러면은 8분의 0.1이니까 80이네. 그럼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0.22 곱하기 80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럼 t는 17.6 이게 답이겠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 이해돼요? 이제 할 수 있겠어?
좋았어. 원리학계. 원리학계는 전에도 한번 얘기는 했지만 이게 원래는 은행에서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을 원리학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복리법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이 단리법이라는 건 이거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게 단리법인 거야. 근데 복리법은 원금에도 이자가 붙지만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가 되는 게 복리법인 거라고. 그럼 유승아, 은행에서 만약에 복리법으로 예금이 있대. 그러면 단리법이랑 복리법이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복리법을 선택해야 돼. 왜? 더 많이 주니까. 근데 이 단리법의 문제는 수열에서 등차 수열과 관련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지? 근데 이 복리법이 등비 수열과 원래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등비 수열의 형태가 우리가 이제 뭐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 이게 등비 수열의 형태잖아. 근데 이제 지수의 형태를 봐도 a의 n제곱이니까 결국에는 이 a라는 걸 거듭 제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보면은 공비가 a 수열로 바라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복리법에 대한 관계식을 조금 만들어 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저축을 할 거야. 근데 연이율이 10%래. 그리고 복리로 계산이 된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10,000원이지만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원금 10,000원에다가 뭐가 더해져? 1,000원이 더해지죠. 근데 이 1,000원이라는 거는 10,000원에 대한 이자 10%인 거지. 그럼 이제 돈이 얼마 있어? 11,000원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1년이 더 지났어. 그러면 11,000원에 대한 뭐가 붙어야 돼? 이자가 붙는 거지. 그러니까 1,100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2,100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 봐봐. 이 10,000원을 원금이니까 A라고도 연이율을 그냥 R이라고 둘게. 그럼 얘는 A인 거고 1년이 지났을 땐 A 더하기 AR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럼 얘는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럼 얘를 잠깐 우리가 B라고 둘까? 그러면은 이 12,100원이라는 거는 B랑 뭐가 더해진 거야? B? R이 더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자가 붙은 게 얘니까. 그럼 얘는 결국에는 B의 1 플러스 R인 거잖아. 근데 B가 A의 뭐야? 1 플러스 R인 거지.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복리의 형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나 로그 단원에서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 매회, 매번, 매년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매회, 매번, 매년 일정한 비율로 7%씩 뭐가 증가한대. 그럼 얘는 우리는 관계식을 1.07에 뭘로 잡는 거야? n제곱 이렇게 잡는 거라고. 근데 5%씩 감소한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1에서 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이 원리학계 문제를 보면
어떤 정수기는 여러 개의 필터를 통해 물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필터를 한 번 통과하면 불순물의 50%가 어떻게 된대? 제거된대. 그럼 50%가 제거되니까 남아있는 불순물은 또 몇 퍼센트인 거야? 50%겠지. 그러면 처음 불순물의 양을 A라고 한다면 한 번 지나면 50%가 제거되는 거니까 A 곱하기 0.5가 남아있는 거야. 그지? 그럼 그 다음번에는 이 중에 또 50%가 제거되는 거니까 0.5의 제곱만큼 남아있는 거라고. 이해돼야 안 돼? 그래서 A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인데 이게 2% 이하가 돼야 된대. 이게 100분의 2 A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럼 요걸 만족하는 n을 구해라 이 말인 거야. 근데 이 100분의 2라는 게 결국에는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돼야 한대. 안 되죠. 그래서 상용로그를 또 취하는 거야. 그럼 상용로그 2분의 1의 n제곱은 상용로그 100분의 2 마이너스 n의 로그 2가 로그 2 빼기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0.3n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잖아. 얘는 크거나 같아 3분의 뭐? 그러니까 5.66666 이렇게 되지. 최소한 몇 개? 6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기 2분의 1 n제곱 쪽에서 대충 할 수 있죠. 아 그렇게 해도 되죠. 네, 이제 로그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또 질문 없어? 저 아침에 갈 거예요. 아 질문 다 했어? 네. 없어 이제 질문? 그래?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문제가 있지. 빨리 질문해. 빨리 질문해. 빨리.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다. 삼학년 애들이 질문했던 거. 저 거기인데. 애들이 질문했던 문제인데 재밌어요. 풀어봐요. 네, 그래도 좀 풀어보는 게 좋겠지? 한 5분만 시간 줄게. 자, 봅시다. 우선은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아까 나은이가 얘기했듯이 요거. 요 이제 기울기의 값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쟤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양의 방향이랑은 120도인 거고 이렇게 음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제 60도의 각을 이룬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 A 좌표와 B 좌표를 표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문자의 개수를 최소화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최소 문자로 이 녀석을 표현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X축의 연장선을 긋고 AB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을 거야. 그러면 얘가 직각이니까 요 각은 뭐가 돼야 돼? 30도가 돼야 돼. 그리고 B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하나 내려. 그러면 이제 요 각은 또한 60도가 돼요. 그럼 우선은 A 좌표 먼저 체크를 할까? A 좌표는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 내리면 되잖아. 근데 OA 대 OB가 루트 3 대 19니까 이 길이를 선생님이 루트 3L이라고 둘 거고 이 OB의 길이를 루트 19L이라고 둘 거야. 그러면 A의 좌표는 여기 X좌표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L이고 여기 높이가 2분의 3L인 거잖아. 그래서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L, 2분의 3L 이렇게 표현이 돼. 이해되죠?
그럼 이제 B의 좌표를 표현할 건데 B의 좌표는 자, 요 삼각형에서 60도고 밑변이 루트 3L이니까 여기가 2루트 3L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3L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리고 요 AB의 길이는 OAB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루트 19L에서 루트 3L 제곱한 것들을 각각 빼버리면 여기가 4L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면 여기 높이는 뭐가 돼? 2분의 7. 2분의 7L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7 루트 3. 2분의 7 루트 3L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2 루트 3L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3 루트 L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러면 B의 좌표가 2분의 3 루트 3L, 2분의 7L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두 각각의 점을 저 함수식에 대입을 하는 거야. A는 여기에다가 B는 여기에다가. 그러면 저기다 대입을 하면 A의 루트 3L 마이너스 1은 2분의 3L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하나는 2분의 A의 2분의 3루트 3L 빼기 1은 2분의 7L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요 두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식을 이렇게 하자. 1을 다 넘겨 이쪽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 몇 제곱을 해주냐면 2분의 3제곱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어때? 그럼 이 두 개도 같겠지. 그러면은 양변에 이제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이걸 전개할 거야. 그럼 8분의 27L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9L 제곱 3 곱하기 2분의 3L 더하기 1은 4분의 49 L 제곱 더하기 7L 더하기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가 어떻게 돼? 지워지지. 그럼 8분의 27L 세제곱 4분의 27에서 4분의 49를 빼니까 빼기 4분의 22L 제곱 2분의 9L 마이너스 2분의 5L은 0 이렇게 돼버린다. 이해가요? 그럼 8배를 하면 27L 세제곱 빼기 44L 제곱 빼기 20L은 0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뭐로 묶어? L로 묶어. 27L 제곱 빼기 44L 빼기 20은 뭐가 돼야 돼? 0. 27, 1, 마이너스 2, 플러스 10 인수분해 되죠? L의 값이 뭐가 돼야 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길이는 몇 L이야? 8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좌표 다 구해놓고 나서 계산해서 삭제했어. 근데 이 계산이 선생님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좀 했단 말이야. 근데 지수를 없애주는 게 우리가 계산이 좀 편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수를 없애주려고 1을 이항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고민했어. 나도 이걸 전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전개를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더라고.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는 요 159번 문제. 지수 파트예요, 로우 파트 이거? 이거? 이건 지수 파트죠.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
문제에 대한 우선 해석을 좀 잘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우선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기는 한데, 우선은 이 박스 안의 조건이 뭔지를 조금 살펴보면, 이 박스 안의 조건은 이 fx 있지. 그러니까 치역의 값이 정수인 것이 몇 개밖에 없어야 된다? 두 개. 근데 x가 k 이하인데 이때 이 k는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뭔지를 조금 살펴보면, 자, 우선은 그냥 좌표를 좀 정확하게 안 그리고 체크를 할게.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8이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식의 정근선이 y는 8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8이니까 여기를 y는 8이라고 할게. 자, 우선은 이 밑에 식에다가 얘들아 x에 3 집어넣으면 뭐가 돼? x에 3 집어넣으면 7이 되죠. 그러니까 3 집어넣으면 7인데 한 요 정도를 그냥 7이라고 할게.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아니, 미안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5죠. 그럼 여기가 4인데 그때는 비율이 너무 비율이. 맞아. 그냥 요렇게 좀 할게.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7보다는 어때? 커요. 크지? 0을 집어넣어도 어때? 7보다는 커요. 크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돼안돼? 네. 그럼 여기 중간에 이제 6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K를 봐봐. K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대. 3은 포함되면서 4는 포함되지 않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얘들아, K가 여기 4에 아주 가깝게 있다라고 쳐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그래프가 x가 k 이하니까 이쪽 그래프잖아. 네. 그러면은 이게 치역의 원소가 6, 7 두 개 포함해야 하네. 포함. 포함하죠.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3에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3에 가까이 있는 k의 값은 치역이 지금 6이잖아. 네. 그러면 그때는 k 이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6, 7 두 개. 7만 포함하죠. 6을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5도 포함될 5, 그러니까 6, 7을 포함할 수도 있고 7만 포함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7만 포함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요 위에 있는 이 2의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가 치역으로 반드시 뭐는 가져야 돼? 자, 봐봐. 3에 가까울 때는 7만 포함했지. 4에 가까울 때는 6, 7을 포함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정수가 되는 게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이 지수함수가 반드시 뭐는 갖고 있어야 돼? 6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요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잖아. 근데 이제 봐봐. 정근선을 b가 몰라. 근데 b의 정근선을 모르는데 b의 정근선이 뭐가 돼야만? 5가 돼야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게 6이잖아. 지금 여기가 y좌표가 6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그래프가 최소한 이렇게 닿거나 또는 6보다는 어때야 돼? 이렇게 큰 쪽에 있어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정근선이 4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왜? 5와 6과 7이 다 포함돼. 다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B의 값은 뭐가 돼야 된다? B의 값은 5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정근선은. 이해돼? 그럼 이제 문제점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딱 하나거든? 지금 이제 여기는 좌표가 7이잖아. 여기가 7이잖아. 그럼 이 오른쪽에 지금 아니 왼쪽에 그려야 되는 이 지수함수가 7을 포함해도 되냐 안 되냐야. 6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7은 포함하면 돼 안 돼?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7을 포함해도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그러면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개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어지죠. 아,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안 되잖아. 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뉴스가 왜 안 될 것 같아? 그 위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만 신경 쓰고 있냐면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어. 이걸 신경을 안 쓰고 있어 지금. 아, 자 봐봐. 만약에 지금 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그러면은 7과 6을 다 포함하죠. 네. 그럼 만약에 K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K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이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 여기에 있어도 정수인 머수의 개수가 아, 두 개. 7, 6 두 개가 생겨. 이승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만 뭐가 돼야 된대? 3과 4 사이에서만 두 개여야 된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음. 그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없으면은 포함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7 밑에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위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제곱 더하기 5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무조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제곱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 8. 두 개 더해서 뭐가 돼야 돼? 13. a, b 더해서. 알겠어? 느낌적으로 이 문제가 이 문제보다는 좀 간단해 보이긴 하죠. 그치? 근데 생각해야 되는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지. 근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삼각함수. 뭐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했듯이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우선은 이 수원에서의 삼각함수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해야 되는 거죠. 일반각. 반직선 OX가 있어. 그리고 또 다른 반직선 OY가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OX를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이 시작되는 선. 그랬을 때 이 OX와 이루는 이 각 OY 있잖아.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라고 했잖아. 이 알파도라는 거는 요 각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각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요 각을 한 바퀴를 돌아서 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아서 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세 바퀴를 돌아서 얘를 나타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알파도라는 건
요 동경 OI를 나타내는 여러 개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통 특수각이라고 불러요. 그럼 일반각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일반각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여기서 알파도라는 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이 특수각은 양의각으로 보통 표현해. 약속은 아니지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음으로 표현해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반각이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반각을 저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야. 보통 우리가 1사분면 하면 그냥 0도에서 90도 사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근데 얘를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럼 제 1사분면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 360도 N 플러스 360 0도 그리고 360도 n 플러스 9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제 2사분면은 똑같은데 90도? 180 특수각만 바뀌는 거죠. 잠깐만.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이렇게 표현되고, 제 3, 4분면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4, 4분면은 플러스 270도 플러스 360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특수각이 아닌 이 일반각의 상황에서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네.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들아, 시계 반대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도다. 그러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간 거를 음의 방향으로 체크한다라는 거야. 유승이 이해돼? 그래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재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이야 그게? 각도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 30도로 써요? 이렇게? 네. 330도라고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30도라고 적어도 돼요. 상관없어. 똑같은 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해보자. 세타가 1사분면에 가길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변경이 존재하는 4분면. 이건 내가 할게요. 세타가 1사분면에 가기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360도 n 그리고 360도 n 더하기 뭐 9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3분의 세타잖아. 그러면 3분의 세타는 120도 n 그리고 120도 n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러면 n은 여기서 지금 정수잖아. 그럼 n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도부터 30도 이렇게 표현될 거고, 120도부터 150도 n에 1을 집어넣으면 120도부터 150도 이렇게 표현될 거고, 240도부터 2를 집어넣으면 240도에서
270도. 맞아? 그리고 3을 집어넣으면 다시 원상복귀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되니까 존재하는 4분면은 체 1, 2, 3, 4분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삼 세타가 2, 4분면을 하겠대. 지금 끝나요? 네, 한번 해볼게.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니니? 완전 오랜만에. 완전 오랜만이지. 했어. 3세타가 2선면의 각이니까 360도 n 더하기 90도 360도 n 더하기 180도 3으로 나눠주면 세타는 120도 n 더하기 30도 120도 n 더하기 60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또 사분면을 체크를 하면 n의 값이 0일 때는 30도와 60도네. 30도와 60도. 1 집어넣으면 150도랑 180도. 2 집어넣으면 270도와 300도. 그래서 얘는 제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이네요. 이해됩니까? 네. 자, 뒤에 있는 거. 3번 문제. 이 유형은 이게 막 공식처럼 다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게 공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황을 그때그때 생각해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세타라고 해보자고.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그랬으니까 5세타는 분명히 세타보다는 어때?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만큼을 더 가. 그랬을 때 얘가 5세타가 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돈 다음에 또 이만큼을 더 가는 거야. 이게 5세타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엔 이 5세타와 세타의 관계를 표현하면 5세타라는 건 360도 n에서 얼마만큼 더 간 거야? 세타만큼 더 간 거야. 그럼 4세타는 뭐가 돼? 36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세타는 90도 n 이렇게 된다고. 근데 세타가 0도부터 30도 사이잖아. 그럼 그때 세타는 1 집어넣으면 90도, 2 집어넣으면 180도, 3 집어넣으면 70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175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벌써 있다. 기분 나쁘고 기분 잘 나. 자, 우선 세타가 이서면에 가기네. 근데 문제는 7세타가 이 동경이랑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뭐가 돼야 된대? 반대가 돼야 된대. 그러면 지금 여기를 나타내는 게 세타란 말이야. 그럼 7세타는 여기에서 180도만큼 더 가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180도를 더 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둘의 관계가 7세타는 360도 n 더하기 세타에다가 180도를 더해주면 돼. 그러면 6세타는 360도 n 더하기 뭐가 돼야 돼? 180도. 그럼 세타는 뭐가 돼야 돼? 60도 n 더하기 뭐가 된다? 30도.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n의 값이 1이면 90도에서 안 되고 n의 값이 2이면 150도.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50도인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 177번. 이거 다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외우지 말고 그냥 상황으로 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림 그려봐. 그냥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 그거 공식 어떻게 외울 거야 계속? 다 외워서 있는데. 어? 다 외워서 있는데. 다 외웠었다고? 헐. 그런 공식은 외우려면 영어 단어를 몇 개 더 외워. 이런 거는 공식이어서 푸는 거 아니야. 영어 단어는 휘발성이 강했어. 아 그래? 네. 수학 공식도 그러지 않아? 수학 공식은 휘발성이 안 강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사코코스 코코스서 1풀 탄탄 토마탄 1마 탄탄 텀플탄. 맞아. 쌤이 기름 있잖아요. 그대로 이제 끄끄 넣어가지고 땅 속에 묻어놓고 석유처럼 만들어가지고. 좋았어. 진짜 기분이 조금 나빠요. 딱 보자마자. 어차피 세타가 0도와 180도 사이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y축 대칭이잖아. 그럼 이쪽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유승아 여기가 뭐가 되겠어?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3세타가 될 수도 있고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이만큼 더 가서 3세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3세타는 360도 n 더하기 180도를 갖다가 거꾸로 마이너스 세타만큼 갖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잖아. 근데 우린 지금 요 각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가 파이잖아. 그러니까 180도. 그러니까 180도만큼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이동을 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또는 얘가 몇 도야? 90도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럼 얘가 2분의 파이니까 결국에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겠지. 이해돼?
그래서 4세타는 360도 n 더하기 180도. 그럼 세타는 90도 n 더하기 45도. 그러면 n의 값이 0일 때 세타는 45도도 되고 135도 이렇게 두 개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돼? 이게 공식이 있어. 여기도 보면 여기 앞에 나와 있을걸? 바로 위에 있던데요. 바로 위에 있어. y축 대칭. 이거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까 이게 일반각이면 얘가 특수각이라고 생각하면 베타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둔 거란 말이야.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연습만 조금만 해보면 돼, 얘는. 자, 두 번째는 새로운 각의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각의 단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도라는 거를 사용을 해왔잖아. 새로운 각을 정의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생각을 할 거고, 그때 반지름의 길이도 r이고 이렇게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이 중심각의 크기 있지. 이 녀석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우리 이제 도에서 새로운 단위가 뭐가 나왔어? 라디안이 나왔잖아. 근데 이 라디안의 정의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유승아, 자, 요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이만큼이 돼서 호의 길이가 2r이래. 그럼 이때 이 중심각의 크기는 몇 라디안이 되겠어? 이게 2라디안인 거야. 2라디안. 그러면 자, 반원이야. 그럼 반원이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파이 r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몇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인 거지.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반원이면 몇 도야? 도로 따지면? 그래서 파이랑 180도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뭐다? 180도다. 그럼 얘들아, 1도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그럼 파이라는 게 뭐야? 3.14159 이거거든. 얘를 180으로 나눈 게 1도라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의 단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 그래?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라디안을 뭐로 바꾸는 거? 도로 바꾸는 거를 뭐라 그래?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면 몇 개만 해볼까? 120도는 몇 라디안이야? 뭐야? 3분의 2.
135도는 유승아 뭐가 돼야 돼? 180분에 135. 5분의 4분의 4분의 3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지. 30도가 6분의 파이, 45도가 4분의 파이, 60도가 3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배수 관계로서 그냥 보통 생각을 한다고. 그럼 나오나 315도는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유승아 12분의 파이는 몇 도야? 12분의 180. 나이스. 나보고 계산하라고 그랬거지? 12분의 180. 자, 그 다음에 5분의 파이는 나하나 뭐야? 36. 36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뭐 4분의 5파이는 225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60분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라는 표현보다는 뭘 더 많이 써?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래서 가계 단위 라디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계 단위를 배운 다음에 뭐를 했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생각을 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R, 호의 길이를 L,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게요.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뭐가 돼? R 세타죠. 부채꼴의 넓이는 1분의 1 아래. 또 2분의 1 R 제곱. 2분의 1 아래 2분의 1 R 제곱 세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L이 뭐야? R 세타잖아. 그러니까 L 자리에 R 세타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이렇게 구했어? 어떻게 유도했지? 비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 전체의 둘레에서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잖아요. 근데 360도가 몇 라디안이야? 2파이. 2파이 라디안이지.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지우니까 뭐가 돼야 돼? R 세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얘가 넓이 X는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리고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니까 세타지. 그럼 얘가 몇 파이가 돼? 2파이. 그럼 뿅뿅 지워지니까 뭐가 돼야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R 세타가 뭐야? L.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항상 중심각의 크기는 뭐로 표현해야 돼? 라디안으로 표현해야 돼. 여기 세타가 다 라디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뭘 풀어볼까? (7번) 나은아, 둘레 길이가 일정하대. 얼마래? 둘레 길이가 8.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R, 호의 길이를 L,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자, 둘레의 길이 2R 더하기 L의 값은 뭐가 돼야 돼?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L의 값은 8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부채꼴의
최대 넓이니까 넓이 S는 2분의 1 RL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지? 2분의 1 R에 8-2R 이렇게 돼버리고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R이죠. 마이너스 R-2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돼버려. 그럼 반지름 아래값이 얼마일 때? 이럴 때 넓이 최대는 뭐가 돼야 돼? 4. 근데 그때 뭐를 구하래? 중심각의 크기. 그러면 L은 R세타를 이용하면 되거든? 그럼 반지름 아래 길이가 2잖아.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호의 길이는 뭐가 돼? 4. L의 값이 4죠. 그럼 4는 2세타니까 세타는 몇 라디안? 2라디안. 근데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잖아. 그럼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에 따라서 어때요? 넓이가 달라지긴 하죠. 그치? 그럼 그때 최대가 되는 건 항상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이라고 얘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문제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이 뭐다? 이 라디안이다라는 거야. 선생님 라디안 안 써줘도 돼요? 안 써줘도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제 이런 문제 있잖아요. 186번 같은 거. 둘레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 구하라고 했잖아. 중심각의 크기는 뭐라고? 2라고. 그러면 결국 여기가 2고 얘가 R이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그럼 4R이 뭐가 돼야 돼? 20. 그럼 아래값은 뭐가 돼야 돼? 그럼 넓이 S는 2분의 1에 R제곱 세타잖아. 2분의 1에 25 곱하기 2. 25. 그냥 이렇게 구하겠다고. 연습 문제네. 그럼 181번 문제 한번 해볼까? 뭔가 불안해요. 왜? 어려울 것 같은데. 뭐가 어려워? 자, 둘레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한 부채꼴 중 넓이가 최대래.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중심각의 크기는 2라디안이고요. 여기가 R, 여기가 R이면 여기가 또 2R인 거지. 그럼 결국엔 4R이 24파이가 되는 거고 아래값은 뭐다? 6파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부채꼴 호의 길이가 뭐가 돼? 12파인 거잖아. 그럼 얘를 원뿔로 만들었을 때 이 밑면의 요 둘레가 결국에는 여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을 A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2A 파이가 12파이가 돼서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그럼 이 길이가 6인 거야. 그럼 R의 값이 6파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돼? 6파이가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 부채꼴의 높이는 이렇게 부채꼴의 높이는 루트 36파이의 제곱 빼기 66의 36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3분의 1에 파이 r 제곱 36 곱하기 루트 36 파이 제곱 빼기 36.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10이고 36이 6의 제곱이니까 결국엔 72파이의 루트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삼각함수의 끝. 우리 이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할 건데 삼각함수의 정의.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는 어디에서 하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1 위에서 합니다. 자, 원위의 점 P라고 놓고 얘를 x, y라고 둘게. 그럼 원의 중심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그럼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세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P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립시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건 원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r, 밑변은 x, 높이는 y죠.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되고?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표현된다. 근데 봐봐 얘들아. 이 P라는 점이 지금 내가 1사분면을 그리긴 했지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정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달라져. 그래서 그 부호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부호. 그래서 일사분면에서는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고, 이사분면에서는 x가 음수고 y가 양수지. 그럼 x가 음수니까 이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가 돼버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가 되고요. 3, 4분면은 x도 음수, y도 음수라고. 그럼 이때는 이 탄젠트만 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 4분면에서는 x가 양수, y가 음수야. x가 양수고 y가 음수니까 코사인만 뭐가 돼? 양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외우고 있어? 네, 맞아요. 얼싸안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삼각함수의 성질 몇 개를 유도를 했었죠.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나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앞에서 있는 그 식을 현. 그렇죠.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였잖아. 분모 분자에 r분의 1을 곱해주는 거지. 그럼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고 r분의 y가 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된다고. 두 번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것도 이제 똑같죠. 증명하는 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서니까 사인 제곱은 r분의 y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r분의 x의 제곱. 그럼 r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세 번째,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뭐로 바뀌어야 돼? 탄젠트죠?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뭐가 된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코사인의 역수는? 코사인의 역수는? 코사인 분의 그치, 코사인분의 1인데 정답! 미적분 SE 시험. 맞아. 시컨트 제곱 세타. 아 음.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응?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양변을 사인으로 나누면 1 플러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에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사인의 역수는? 제가 코시컨트 시컨트. 그쵸. 그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적분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몰라. 지금 몰라. 미적분 안 할 거라고 지금. 미적분 안 할 거야?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은 해야 돼.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높이는 뭐로 표현이 가능해? A 사인 세타 a 사인 세타죠. 여기는 A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지. 쌤 얼마나 불렸으면 제 반나와 이게 여기 높이를 b라고 하면 a분의 b가 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b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은 여기는 a 코사인 세타 되겠죠. 그럼 나훈아,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여기가 세타고 여기를 a라고 해봐. 그럼 높이는 A 탄젠트 세타 a 탄젠트 세타. 빗변은 잘 계산해보면 되죠 빗변은 A 시컨트 세타 a 시컨트 세타. 근데 코사인 세타분의 a라고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거 좀 해놔야 돼. 내신 문제에 거꾸로 내는 것도 은근 나와. 그래서 기억은 조금 하셔야 돼요. 여기가 세타야. 여기 직각이야. 요번엔 여기가 a야. 그럼 빗변은 A 코시컨트 세타 사인 세타분의 a. 여기는 A 코탄젠트 탄젠트 세타분의 a 이렇게 표현된다고. 알겠어요? 이런 표현 방법들. 근데 얘들아 이거 잘해야 돼. 특히 미적분을 한 나은이랑 태희는 더 잘해야 돼. 저 세타 해야 돼요 쌤 그러네. 합리과 통일과 좀 빼주세요 이런 것도 다 기억나겠지? 동경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12지.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수직으로 x축에 이렇게 선을 내리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보는 거야? 분경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을 그냥 세타로 간주하는 거야. 오케이? 얘를 세타로 간주해 그냥. 그러면 여기 빗변의 길이가 13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13분의 12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죠.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0이라고. 이해가? 네. 근데 이게 몇 사오면이야? 3, 4, 2. 3, 4 오면 뭐만 양수? 코사인. 코사인만 양수. 그런 다음에 여기 집어넣는 거지. 1번. 이거에서 이걸 뺀대. 그럼 이게 13분의 뭐가 돼야 돼? 17. 2번. 얘는 뭐 13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13분의 1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5분의 12분의 24.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도 지워지죠. 그럼 뭐가 돼야 돼? 6분의 5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네. 6분의 5 이렇게 계산돼. 이해돼? 9번 생략할게요. 이거 뭐 몇 싸우면 각인지 이거 뭐 그냥 얘들아 이렇게 1, 2, 3, 4 오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사오면이랑 몇 사오면이냐? 둘 다 음수니 3사오면이겠지. 코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반대잖아.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3사오면이랑 4사오면이라는 얘기지? 공통인 게 몇 사오면이야? 3, 4, 2. 3, 4, 5면 이렇게 체크하는 거겠지. 여기를 잘해야 돼요. 선생님, 그럼 아까 푼거 잘못 푼거 아니에요? 어디? 3, 4분의 각인데 코사인의 양수로 갔잖아요. 언제? 그거 말고? 거의 대박 사건이네. 마음 아프네. 그러면 잠깐만. 코사인에서 사인을 뺐으니까 부호만 다 바뀌는. 마이너스 13분의 7이죠. 그리고 사인 탄젠트니까 탄젠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5네. 그지? 근데 진짜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 13분의 7? 왜? 코사인에서 사인을 뺐잖아. 아. 이거 맞네. 13분의 7. 그래요. 미안해요. 요거 구하는 거. 우선은 분수 계산이니까 통분 먼저 해야죠. 코사인 세타에 1 더하기 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그럼 얘는 뭐가 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지. 네. 여기 1 나오니까 2 더하기 2 사인 사인 세타. 그럼 얘가 2에 1 플러스 사인 사인 세타죠?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뭐가 돼야 돼?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건 이 길이가 5잖아. 그럼 이 길이가 3이고 높이가 뭐가 돼야 돼? 그럼 사인 세타는? 3분의 탄젠트 세타는? 3분의 그럼 사인 세타분의 1은? 4분의 4분의 5가 되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은 4분의 3이죠. 두 개 더하면 2네. 그치? 근데 부호 생각 안 했구나. 둘 다 마이너스죠. 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요 문제들 풀까요?
네, 2번, 4번 해볼게요. 이번 4번. 자, 2번을 보면 그냥 첫 장만 써서 조금 표현을 해볼게. 이번에 우선 맨 왼쪽부터 전개하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빼기 2배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탄젠트 제곱분의 1이거든?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적당히 조금 묶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랑 묶어줄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분의 1 빼기 탄젠트의 제곱 이렇게 묶어줄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분의 1 빼기 탄젠트 제곱분의 1 이렇게 묶어줄 거고, 빼기 6 이렇게 만들 거거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1이지. 아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1에서 탄젠트 제곱을 뺀 거니까 요 가운데 것도 1인 거야. 그지? 옆에 것도. 그리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은 사인 제곱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 값도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 이해되죠? 둘 다 맞았겠지? 아, 근데 맞았는데 돌아.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아직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통분해서 푼 것도 잘 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저 마육이 여기 어디서 여기 빼기 아, 2구나. 답이 1이네. 미안해. 이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로 계산했어. 그 다음 4번은 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라고? 그냥 통분해야겠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그냥 첫자만 적을게요.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의 분자는 1 더하기 코사인 빼기 사인 빼기 사인 제곱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요 분자 부분만 조금 계산을 해버리면 분자만 사인 더하기 다 전개할게. 사인 코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빼기 사인 플러스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그러면 어떻게 지워지나?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분자에 남는 게 이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이네. 그럼 여기 있지. 요거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뭐로 바꿀 수 있어? 사인 그러면은 이렇게 적으면 뭐가 돼? 사인분의 코사인이지. 탄젠트라고. 아니. 이렇게 적으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근데 저것도 이 사인 제곱이라 돼야 되잖아요. 어디 사인 제곱분의 아 여기도 2구나. 2네. 그래서 탄젠트 세타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표현되나 보네. 얘네. 이해됩니까? 네, 여기까지. 뒤에 문제가 없나? 문제 겁나 많은데? 다섯 개를 옳지 같아요. 테이표는 내가 가져갈게. 네? 요거 하나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이용하는 문제들이죠. 근데 보통 사인 코사인은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주어질 때가 많아. 우리의 마음속엔 항상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요거 구하라 그랬잖아. 그냥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니까 이걸 이제 제곱하는 거지.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그럼 2배의 사인 코사인이 4분의 1이 돼버려. 그럼 2사코는 빼기 4분의 3이죠. 그럼 사코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2번은 이 녀석은 이 A 빼기 B 꼴이니까 이거 제곱을 이용해야겠지. 요렇게.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3이 얘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3 그럼 이게 4분의 7인가? 그럼 사인 빼기 코사인이 2분의 루트 7 왜?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니까. 3번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빼기 3 4코 4 플러스 코 계산하면 되죠. 8분의 1 더하기 8분의 9 곱하기 2분의 1이네. 그럼 16분의 9 16분의 2니까 16분의 11 이렇게 계산되겠네. 그 다음에 4번은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이잖아.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서 2배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빼주는 거야. 그럼 여기 제곱 1 마이너스 2배 요거 제곱이지. 16분의 9 8분의 9니까 64분의 9 아니에요? 아 그러네 64분의 9. 나 지금 왜 음수가 나오나 그랬네. 32분의 뭐? 2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마지막 한 문제만 하고 마칠게요. 16번 문제. 아 근데 이 1단원도 은근 문제가 많구나.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두 분을 뭐라고 하는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근각에서의 관계 두 분의 합은
5분의 5분의 2. 두근의 곱은 5분의 K. 5분의 K. 그러면은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하면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1. 그러면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5분의 24죠. 그럼 결국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되는 거지. 그럼 K는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되시면 돼.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뭐 한 단원이겠네. 이거 몇 개 안 될, 몇 문제 안 될 것 같지 않니? 네. 별로 이형 많은데, 13개. 많은데요. 이형 13개네. 여기까지 숙제를 할게. 아닌가? 여기 서술형도 넣을까? 아니요. 지금 80문제예요. 어? 80문제예요. 거의. 니네들 뭐 한 2시간이면 푸는 거 아닌가? 저희 목요일날 봐요. 그냥 759번까지 할게요.